지난해 아파트 입주민의 만취 폭행으로 경비원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갑질은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 설 연휴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영상인데요. 당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입주민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차단기가 내려진 아파트 입구를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차단기를 통과하자마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곧장 경비실로 뛰어들어가서 마구 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먼저 귀가하다 말고 갑자기 경비실로 뛰어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 차단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설 연휴 마지막 날 6일 아침이었는데요. 이 네. 경비원이 이제 작업 교대를 하고 아마 뭐 작업 일지 같은 걸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갑자기 이제 오토바이가 왔고 와서 본인도 보고 한 4, 5초 뒤에 차단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오토바이가 지나갔는데 바로 그냥 곧장 돌아와서 얼굴 등을 한 3차례 정도 폭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왜 빨리 올리지 않았느냐, 차단기 때문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항의를 했다는 걸 봐서는 한 경비원 말에 따르면 4, 5초 정도 시간 걸렸다는데 그 4, 5초의 시간들 기다리지 못하고 권모 씨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유가 차단기를 빨리 올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저렇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건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자동차라면 차단기가 내려져 있을 때 못 지나가지만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옆으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차단기가 늦게 올라가서 폭행을 했다. 글쎄요. 이 차단기가 열리는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입주민. 하지만 경비원은 오토바이 소리가 나자 바로 차단기를 열었다라고 이 사고 이후에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분 얼굴도 자주 뵙고 예. 예전에는 이분 들어오실 때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그냥 프리카트식으로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제 제가 8시에 교대를 했는데 아침에 교대하자마자 이제 좀 제가 적다가 보니까 잠깐 부릉부릉 소리가 몇 번 나서 창문 열고 곧바로 게이트를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오토바이가 게이트 앞에서 속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편의를 봐드린 거죠. 몇 분 정도는 아니고 불과 한 4, 5초 길어봤자 4, 5초 정도. 자, 차단기를 4, 5초 정도 늦게 열었다고 뛰어들어가서 입술이 터지도록 폭행을 했다. 근데 이 폭행이 이러한 갑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예.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의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저 장면도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네. 일반적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차단기가 있는데도 다 차가 와도 한참 좀 있다가 몇 초 있다가 문이 열려요. 그렇죠. 오면 바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속도도 줄여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기계가 만약 찍더라도 저기 1, 2초 있다가 문이 열리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열었다고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이 권모 씨라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릎으로 사람 몸을 친다든지 칫솔로 때린다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예전에도 폭행과 폭언을 자주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폭행뿐만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폭언도 함께 이어졌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어쩌라고? 세대 맞은 거 참 자랑이요. 진짜 이거 세대 맞았으면 어쩌려고? 이거 한 짓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누가 젊은 놈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이런 일을 하지 마. 네가 이런 일을 하러 들어왔으면 하고 꿀꿀해야 될 거 아니야? 사장 제 얼굴도 뵙고요. 저 몇 번 열어드렸어요. 근데 내 차가 너 지나가서 니 갖고 그냥 문 열어. 니 보고 내가 이거 들어올 일이 뭐가 있어? 안 열면 니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니 저 자식 두려울 정도로 내가 욕을. 자, 이 녹취는요. 저 입주민이 상습적으로 계속 저렇게 해왔지만 다른 경비원들은 녹취를 못해서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임이 눈치 빠르게 이번 상황은 녹취를 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 녹취 중에 보면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이를 알고 보니까 둘이 동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둘이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저 맞은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맞은 것도 분하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뭐 말하는 거 보세요.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한테 젊은 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45살이라고 네, 하죠. 45살 동갑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면 경비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습니까? 네. 저 말 자체가 저는요, 얼굴에 있는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네. 저런 못된 행동을 하고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습 폭행을 하는 데는 뭔가 배경이 있어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입주민 권모 씨의 어머니가 바로 입주자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들은 경비원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강하게 항의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이 어머님이 와서 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45살 그 아들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5살 아들이 저지른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어머니가 사과를 대신하는 상황이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 대표 회의가 회장. 입주자 대표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파트 사람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저는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장이 되니까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저 아파트는 새 아파트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는 별 사실 대단한 권력자도 아닌데 이 경비원 분들은 본인들이 일단 자리 배치라든지 본인들 소속되는 회사와 계약 단절하거나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입주자 대표장의 목소리가 크니까 알겠습니다. 저 아들한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9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소식 이어가시죠.